자, 이런 상황이 오리라 이미 예측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도 말이죠. 아무리 기울 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도 정의가 살아있는가 봅니다. 정의. 자, 정의연 그리고 윤미향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것, 위안부, 그리고 위안부 하면 또 바로 떠오르는 것, 바로 이용수인데요. 일본군 위안부 1, 2차 손해배상 판결이 뒤집어졌습니다. 자, 이게 말이죠. 오늘 모든 언론의 뉴스거리로 완전히 뒤덮여 버렸는데 쉽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난 손해배상 청구 2차 소송에서 바로 석 달 전에 승소한 것과 달리 말이죠. 각하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패소한 것은 국제법상 국가 면제,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자, 그동안 그토록 반일 그리고 죽창가를 불러대고 박근혜 대통령 위안부 합의 파기하더니 문재인 정부가 쪼로록 주랭랑을 쳤습니다. 도망갔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합의사항을 그렇게 잡아먹으려 난리 쳐대고 선동자들의 선동으로 나라 망치고 원칙적이어야 하는 외교가 완전히 다 무너진 뒤에 이제 뭐 외교에서 문재인의 문자만 꺼내면 아이 그 사람하고 말도 하기 싫어 하는 정도의 완전 코리아 패싱이 된 이런 상황에서 말입니다. 뒤에서 선동질하고 앞에서는 모른 척하고 이 비열한 좌파들, 이중 인격자 같은 좌파놈들의 선동선전 세뇌에 위안부 문제가 이용수단에 불과했고 위안부 할머니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피를 빨아 처먹는 짓들을 해댔는데 드디어 이 천벌을 받을 그럴 상황이 온 것입니다. 자, 언론 기사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아예 이것은 재판 자체가 되지 않는다, 각하가 되면서 패소를 했고, 앞서 지난 1월 법원이 처음으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던 것과 완전히 엇갈린 판결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5부는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참고로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끝낸다는 의미로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재판에서는 그간 국가 면제 적용 여부가 쟁점이었고, 일본 정부는 주권을 가진 국가 그리고 다른 국가의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제관습법과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대한민국 법원이 일본국 피고에 대한 재판권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면서 국가 면제를 인정을 했고, 또 국가 면제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 과정에서 외교적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 1월 다른 재판부가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것과는 반대되는 결론이 난 것입니다. 자, 판결이 패소로 기울자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먼저 법정을 빠져나온 이용수, 이 95세가 됐나요? 올해 이 할머니가 울먹이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용수는 너무너무 황당하다, 너무너무 황당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게 우리가 이길 줄 알았는데 완전히 판결이 뒤집어져 가지고 우리가 졌어요. 어쨌거나 재판 결과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간에 국제사법재판소에 갑니다. 꼭 갑니다.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이용수를 비롯한 원고 측 대리인단은 판결의 유감을 표하면서 피해자들과 항소 여부를 의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가 기사인데요. 밝히긴 밝혔습니다만 대법으로 갈까요? 자, 대법으로 가기에는 또 엄청난 금액의 이 소송 비용이 들고 이 위안부
판결이 말입니다. 대법원의 2심에서 이렇게 각하가 됐기 때문에 대법원에 간다고 뒤집어질 확률이 거의 제로입니다. 자, 그러니 이거 대법원 가느냐 마느냐, 항소를 하느냐 마느냐 협의를 한다고 하지만 아마도 협의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왜? 이 재보선 결과가 선거가 말입니다. 이렇게 이 사회를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과 부산 두 군데에서 벌어진 재보궐선거지만 말입니다. 이 재보궐선거의 경향에서 내년 대선에 영향이 비춰지기 때문에 이거 이대로 가가지고 대법에 간다고 해도 승소할 자신이 생길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 지금 항소 여부는 쉽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런 기사가 나오자 네티즌들의 반응들은 말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철저하게 이용해 처먹은 착복의 덩어리 윤미향과 정의연, 세월호 파리도 마찬가지고 반일 선동으로 선전선동한 좌파들의 민낯이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철저하게 이용해 먹은 윤미향과 정의연을 당장 잡아들여라. 이 좌파들의 선동 결과가 결국 마지막에는 위안부 할머니들만 남기고 전부 주랭랑 쳤다. 자, 이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 TICO 땡그랑님은 제발 국민의 아픔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아라. 세월호 파리, 위안부 할머니 파리 지겹고 짜증난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더 이상 종북 좌파들의 변태 행위에 눈 감고 있지 않겠다. 이렇게 네티즌들의 분노의 댓글들이 엄청나지만 그냥 요 두 가지 전해드리고 갈무리하겠습니다. 이 무능한 삶은 소대가리 뭐 하나 제대로 해낸 거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에 100억 받아냈던 것을 그나마도 다행으로 알아야 합니다. 이 좌파들의 토사구팽, 세월호도 그렇고 일본 위안부 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토록 노란 리본 달아가면서 세월호 외쳐대고 이용수 청와대 초청해서 트럼프 대통령이랑 포옹하게 만들고 대서특필하고 난리치더니 이 좌파들의 이중성에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일례를 들자면 문재인은 취임 7개월 뒤인 2017년 12월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했고 사실상 합의를 백지화했습니다. 또 이듬해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이 거출한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낸 10억엔 그러니까 약 100억 원 정도의 하나 100억 원 정도인데 그것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문재인 말 한마디에 해산됐습니다. 자, 그렇게 했던 문재인이 지난 1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양국 정상 간의 공식적인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이번 위안부 판결과 관련해서 한일 위안부 합의를 틀내에서 양국 갈등을 해결해 나갈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인데 그러니까 시큰 이용해 먹고 국민 감정을 시큰 이용해서 선거에 이용해 처먹고 이제 와서 일본한테 살살 비는 꼴이 돼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1심과 달리 2심에서의 손배소에서 각하 아예 재판거리가 안 된다. 그냥 꺼져라. 자, 재판정에서 이렇게 된 것인데요. 이용수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는데 이런 판결을 내린 건 이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이니까 다른 사람 원망 말고 문재인에게 따져 묻기를 바랍니다.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든 어디로 가든 문재인 보고 해달라고 할 테지만 이거 문재인이 국제사법재판소 끌고 갈 능력이나 될까요? 이 위안부 할머니들 앵벌이 시키고 국회의원 된 자는 왜 아직도 재판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윤미향 말입니다. 자, 이제야 이 국제사회의 무서움을 문재인이 느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리얼 라이브 락TV